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안내.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일자리, 그리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학습을 마치면 장애인 복지에 대해 이해하고 장애인 일자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일자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 따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기존 재활 위주의 패러다임에서는 개인의 신체적 손상과 직업기술의 결여를 문제로 보고 전문가와 함께 치료 또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사자가 주어진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닌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물 등을 변화시키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죠. 즉, 장애를 입은 당사자가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는 국가가 권리 차원에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보편적인 복지이며 사회투자 관점에서 공공부조가 아닌 복지 서비스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개별 생활로 전환하여 기존의 재활보다는 자립생활을 중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의 장애인 인구는 26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9%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장애 원인은 선천적인 것보다 질환 및 사고로 인한 후천적 원인이 88.1%로 더욱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224만 원으로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인 415만 원의 53.8%로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또한 의료비, 교통비, 보조기구 구입 유지비, 부모, 사후 대비 등으로 인한 추가 경비가 월 16만 원 지출되어 장애인 가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죠. 하지만 현재 장애인 실업률은 5.1%로 전국 실업률인 3.4%의 1.5배 수준이며 장애인의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6.9%로 전국 취업자 비율인 61.3%의 약 60%에 불과합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우리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의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죠. 즉, 일자리는 장애인에게 사회 및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자존감을 형성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급자 적용 제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게 되죠. 또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납세 의무자가 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돌봄 역할 부담 감소와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들이 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지원 및 공공일자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데요. 이는 결국 중증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는 직업적 욕구는 있으나 장애나 사회 및 환경의 문제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에서 생산되거나 창출된 서비스를 적극적 우대 조치의 하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구매해 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유지하여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는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2008년 3월에 제정했는데요. 이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공공기관은 공사를 제외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이 바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적용 대상 기관인데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의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인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서 동계약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 기타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 무엇일까요?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기구, 가구류, 제거 제빵 등과 같은 물품이나 청소, 세탁, 공연 등과 같은 용역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죠. 이러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건은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 생산 장비를 갖춰 직접 생산을 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안에서의 기관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총괄 관리를 하는 보건복지부는 매년 우선 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시설 지정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수행기관은 우선 구매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교육 홍보 및 구매 촉진, 수의계약 대행, 판로 촉진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매년 구매 실적 및 구매 계획을 작성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은 생산품을 생산 및 판매하며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수의계약 관련 자세한 규정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등 다른 우선 구매 제도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우선 구매 제도가 있다 보니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와 타 우선 구매 제도를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른 우선 구매는 장애인 기업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구매와 무관하며 주무 부처도 달라 우선 구매를 할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시각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빌리티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설립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원회는 연방정부 기관이 구입할 장애인 생산품의 적정 시장 가격을 결정하고 조달 가능한 적정 상품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빌리티1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연방정부기관은 육군성인데요. 발주하는 금액이 어빌리티1 전체 매출의 1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방군수부의 의료 및 장비, 의료용품 포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가지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기관이 구매할 물품이나 서비스는 어빌리티1 위원회가 제공하는 조달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공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빌리티1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을 통해 정해진 금액으로 해당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번 시간 학습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